이건 뭐야? 아들 때문에 순이익이 3년 전에 1억 7천이었는데 올해 4억 5천 정도를 할 것 같다. 지금 순이익이 3배가 뛰었어요. 제품 마진이 80%, 개꿀 사업인데 마케팅과 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 만났네. 동의합니다. 이건 본인이 주장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오셨어. 과장님이 이렇게 조인의식을 갖고 한다? 뭐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대표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아들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상 마케팅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이로 가면 진짜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순이익이 1억 7천에서 뭐 4억 5천으로 올랐으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렌탈을 하고 있는 우진리프텍 정우진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역행자에 나온 그 제가 블로그에 넣어놓은 네. 그 마케팅 방법을 그대로 하신 거잖아 사실은. 네. 근데 진짜 본인도 느끼는 게 인생의 변곡점이기도 했어요. 그 책 자체가. 진짜예요? 그 자의식 해체라는 관점이 저는 되게 느낀 게 많았어가지고 노력하는 바보가 천재를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싫어했는데 좋아졌어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면은 짱이죠. 네. 근데 이 전동지게차 품목 자체가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와 이거 내가 이 사업하면 나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딱 이걸 하시는 걸 딱 보고서 와 이건 대박 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사업에서 쉬운 분야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역행자 브록에도 그 열쇠집 수리공을 해봐라, 만약 변기를 뚫어라, 아니 네. 창문 닦기를 해라. 근데 그대로 해서 잘 되는 분들 너무 많고, 특히 이 전동지게차는 창문 닦기보다 진입장벽은 높은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입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지금 그냥 성공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인터뷰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게차 사업이야. 그 역행자에 나오듯이 파주 지게차, 일산 지게차, 뭐 김포 지게차, 그 다 담는 거야. 그냥 파주 지게차라고 검색을 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건가요? 라고 했는데 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냥 지역별로 그냥 장악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게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잖아요. 네. 물론 뭐 지인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똘똘하신 분들이나 정보를 많이 찾는 분들은 그냥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지게차를 검색하는 사람보다 파주 지게차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살 확률이 훨씬 높고 정보 비교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으로 똑같이 그 이별 상담으로 처음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대표 키워드는 연애 상담이에요. 근데 연애 상담을 상위 노출해봤자 결제가 거의 안 나요. 대신에 헤어진 남자친구 카톡 차단이라는 키워드를 만약에 블로그로 썼어. 그럼 정말 디테일한 키워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10명만 방문해도 10명 중에 좀 과장하면 5, 6명이 결제를 해요. 근데 연애 상담은 1000명이 들어와도 결제율은 1% 미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파주 지게차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쓰신 건가요? 처음에는 사업자 아카데미로 배우고 써봤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네. 거의 이상한 마케팅 호구 잡히셨구나. 아예. VIP예요. 파주 지게차를 팔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배워야겠다. 근데 보통 여기서는 원래는 그냥 블로그 관련된 책 많이 보고 네.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법 검색해서 그냥 그거 따라하면 돼요. 네. 굳이 교육 돈 주고 받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서 혼자 하시다가 이걸 대행을 맡겼구나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사 마케팅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셨구나. 네. 그냥 이거 그러면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이사 마케팅 홍보로 가야겠네. 사업자 아카데미에서 네네. 배웠잖아요. 네. 그 후로 발행한 게 한 2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노출도 잘 되고 결과물도 좋았는데 쓰는 시간이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걸 할 시간에 제품 마진율이 80%니까 2천만 원짜리 그냥 네. 하나 팔면은 1600 벌리니까. 네. 그럼 대행 맡기는 게 낫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뭔가 꿀팁을 얻어갈 줄 알았는데 이상한 마케팅에서 결국 교육 받았다. 이상한 마케팅 대행 맡겼다. 배울 게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노력하는 바보가 천재 이긴다 했잖아요. 싫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천재여서 싫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자신감이 많았고 본인이 좀 똑똑하다고 인지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ENTP시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면서 이게 자만하고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대충만 해도 평균 이상은 하고 별다른 노력을 안 하면서 살았는데 그 역행자 책을 읽고 생각이 깨진 거예요. 천재는 많구나, 외계인도 있구나. 맞아. 네,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를 하셨구나. 네. 그냥 원래 머리로만 하던 거를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네. 그러면 뭐 대행사나 이런 거 그리고 맡기는 거에 대한 뭐 꿀팁이 있나요? 왜 여기 바뀌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대표님 팬이고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 대표님이 약간 좀 네. 걱정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초반에 그럴 것 같은데. 네, 금액이 비싸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 돈으로 했어요. 그 뒤로는 이제 회사 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그랬는데 효과를 보니까 아버지가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결과물엔 보통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이상한 마케팅의 그 사업자 마케팅이랑 너무 적합한 네. 사업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점은 막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해왔던 사업들이 다 막 고단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먼저 주고 그거를 신뢰한 사람들이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는 게 제 보통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게차 이런 거는 비싸잖아요. 근데 음식은 그냥 사는 거고 네, 맞아요. 5,000원인데 뭐 그걸 뭐 얼마나 평가를 하겠어. 결국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상 하는 것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고 신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는 구조여가지고 결국 지게차를 사려고 할 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이 딜러라고 해야 되나? 이걸 판매하는 데가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노출도 다른 지게차 글 보면은 얘네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글을 잘 써놨을 게 뻔하니까 지게차를 검색을 했을 때 대표님이 쫙 나오니까 근데 글을 봤는데 다른 글보다 훨씬 잘 쓰고 훨씬 신뢰도가 있어. 그러니까 뭐 순이익이 1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 그냥 뛰어버리는 거죠. 역격이나 이런 거 없었나요? 그 아버님 원래 현대지게차 대리점을 운영하셨었어요. 거의 10년 넘게 운영하셨었는데 제일 잘 되셨을 때는 전국 1등을 찍으셨어요. 네, 대리점들 중에서 어느 사업이든 그렇겠지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좀 세게 안 되셨어가지고 저도 그때 그 회사 재직 중이었는데 우진리프텍도 시작할 때는 지게차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굴려 나가면서 지금 키워 나간 거고 지금은 공장 크기 제한 때문에 재고를 50대까지밖에 못 가지는데 네. 그러면서 50대를 맥시멈으로 최대한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공정 부지를 1, 2km 반경에 하나 사서 해야겠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고민이 있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저도 고민 있고 다 고민 있듯이 네. 앨런 머스크도 고민 있고 어쨌든 고민이 뭔가요? 어떻게 보면 성장을 빨리 하기도 했잖아요, 기간 대비. 근데 이게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차청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이 마탱이가 간다고 하잖아요. 자만에 빠지는? 제가 아직 그걸 겪진 않았는데 겪을 예정인 것 같아서. 그 주황 색깔 성경이 있어요. 아, 그 성경을 옆에 두고 네. 읽으시면 돼요. 근데 아직 뭐 연에 4억 5천 순수익이 난다고 해서 막 네. 자만하는 그런 건 아니라서 저라면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지금 푸불단을 예를 들어 파주만 뭐 20건을 쏜다 그러면은 저는 그 10개 지역을 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배로 들겠지만 대신에 지금 재고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없고 네. 직원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확보하면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거죠. 맞아요. 지금 지역 파주 지게차 말고 뭐뭐 잡고 있어요?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눠요. 북한 빼고 남한만 네. 절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래도 절반 윗부분은 키워드로 잡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 그리고 강원도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판매 렌탈로 나뉘잖아요. 판매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버님이 그래도 지게차 일을 30년 넘게 몸을 담그셨기 때문에 인맥이 있으시고 관리를 이렇게 대행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막말로 제주도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렌탈은 솔직히 이제 저희가 직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 1회 정기 점검을 저희 그 렌탈 컨셉으로 무조건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역의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그냥 판매만 하면 되겠네. 맞아요. 렌탈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좀 저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지금 문의가 하루에 몇 개 와요. 그래도 10개 이상. 네. 30개에서 50개까지 무조건 늘릴 수 있는 상태인데 마케팅만 더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걸 안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 기준에서. 근데 이게 이제 사업자, 후보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저는 그냥 굳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순이익도 괜찮은 상태고 네. 리스크도 없고 이게 막 엄청난 뭐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막 R&D 팀에 월급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레벨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블로그 말고 쇼츠랑 릴스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직접 어느 정도 해보고 대행을 맡기던가. 그래서 별거 없이 그냥 릴스 템플릿 이용해서 그냥 5개, 6개 저희 이상한 마케팅 채널에 그 릴스 관련된 거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올 거예요. 한 100에서 1000 사이? 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20개 깔려 있으면 그걸로도 문의가 진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부지 확보하고 직원 뽑고 이거 하면은 이제 진짜 지금 4억 5천이 아니라 10억 이상 순이익을 찍고 그 다음 레벨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고민 중인 거는 말씀 나누면서 생각이 났는데 유튜브나 인스타 그런 SNS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에서는 지게차 검색도 안 하고 약간 트래픽이 거의 너무 극소수지 않나. 어디요? 아니 저는 있다고 봐요. 한 달에 뭐 400, 500이어도 완전 실수요자여가지고 이건 깔아두는 게 매우 유의미하다고 봐요. 근데 조회수는 뭐 30, 100밖에 안 나오겠죠. 그 중에 한 대가 팔리면은 1000만 원이니까. 네네. 그냥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은 뭐 지게차에 대한 리뷰, 예를 들어 혼다 지게차가 있어. 그럼 네. 혼다 지게차의 뭐 장단점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거나 그런 걸 올려두면은 진짜 3, 4년, 5년까지도 그게 계속 뜨죠. 근데 그 중에서 세대 팔리면 땡큐죠. 저는 그 표본 이론 개념에서는 좀 넓히고 싶었는데 근데 세분화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업종은 굳이 표본 넓히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구독자 300명, 500명 정도만 네. 가져가면서 키워드들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말하는 시간이 됐네요. 근데 보통 그러던데요.
역시 NT. 오늘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